반갑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의 저자 산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주역 대승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주역 대승계에서는 희소성을 갖는 하나뿐인 양요 또는 음요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에서는 희소성을 갖는 하나뿐인 지도자 또는 추종자 또는 희소성을 갖는 하나뿐인 스승 또는 제자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양의 비율이 1대5인 주역 대승계를 본교재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주역 대승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본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행복의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지뢰복계를 설명하기 하는 사전 단계로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주역 대승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주역 대승계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희소성을 갖는 음이나 양요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뿐인 하나뿐인 음요나 또는 하나뿐인 양요가 이러한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필자는 본인의 저서 주역열세에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희소성을 가지는 멤버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희소성을 가지는 그 구성원이 집단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리 14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예,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어떤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단의 희소성을 가지는 어떤 멤버, 이 멤버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역 24개 중에서 양요와 음요의 비율이 5대1인 괴는 음요와 양요의 비율이 그러니까 양요와 음요의 비율이 5대1인 게 그러니까 양요가 5, 그 다음에 음요가 1인 괴는 천풍구, 그 다음에 천하동인, 그 다음에 천택리, 풍천소추, 화천대유, 태층계 등의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홍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음요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천풍구계를 보면 이제 음요가 하나 있고 소류, 그 다음에 구이, 구삼, 그 다음에 구사, 구오, 상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요가 한, 둘, 셋, 넷, 5개, 음요가 하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뿐인 이 음요가 이 계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천하동인계에서는 이 음요가 이제 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유기는 이제 장군급 제자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택리계에서는 이제 63, 이제 이해가 63인데 이거는 이제 도시사급 제자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스승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풍천소축계에서는 이 장관급 제자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화천대역에서는 대통령급 제자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택층계에서는 국가 원로급 제자가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음양의 비율이 5대1인 게는 천풍구, 천하동인, 천택리, 풍천소추, 하천대유, 택층계 등의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홍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진 음요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이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이제 이것과는 반대로 이제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1대5인 게는 이제 보면 지뢰봉은 이제 맨 밑에가 초구, 그 다음에 6이, 63, 그 다음에 64, 65, 상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유가 한, 둘, 셋, 넷, 다섯, 양유 하나. 이 하나뿐인 이 양유가 이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지뢰볶기에서. 지뢰볶기에서 이 양유는 이제 국민급 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급 서성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사계에서는 이제 장군급 서성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에서는 이 도시사급 서성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고, 내지에게서는 이 장관급 서성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고, 수지비계에서는 대통령급 스승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지밖에에서는 이 국가원로급 스승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청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양요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예. 그래서 총 음유와 양유의 비율이 5대1 또는 1대5인 게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주역 64개 중에서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4대2 또는 2대4인 게는 총 30개가 있습니다. 총 30개가 있는데 이제 5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중내진, 중수감, 중상간, 중풍송, 중아리, 중택특 등의 6개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받는 주인공이 상둥이처럼 상부 하부에 존재하여 주인공이 2명인 게입니다. 그래서 중내진계 같은 경우에는 초구, 6이,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94, 65, 상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구와 구사는 이제 이게 두 개의 이제 양유가 2개, 음유가 4개니까 이 두 개의 양유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즉, 2명의 스승이 국민급 스승과 장관급 스승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 역할. 예, 하여튼 중내진, 중수감, 하여튼 이렇게 6개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수회, 수레둔, 내산소가, 산내이, 수상근, 산수몽 등의 6개에게는 상부소승계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주인공이 2명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화가인, 합풍정, 풍택중부, 택풍대가, 하택규, 택하역 등의 6개에게는 이번에 6개의 계들의 배합계로 1대1 매칭할 수 있습니다. 배합계. 예. 그 다음에 천례무망, 내천대장, 천수송, 수천수, 천산돈, 산천대축 등의 6개에게는 상부소승계 또는 하부소승계의 주인공 2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천례무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는 이제 이제 건계, 그 다음에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이제 징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음유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음유가 2개가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내천내장, 천수송 이렇게 음이 이제 몰려 있는 경우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풍성, 풍지간, 지하명이, 하지진, 지택님, 택지치 등의 6개에게는 4분의 6개 개들의 배합계로 1대1 매칭할 수 있습니다. 배합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음의 배합계는 이제 양이 됩니다. 양. 그러니까 어떤 개가 있다면 이 개를 이제 음양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면 이제 그것이 이제 배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례무망 같은 경우에 배합계는 위에가 이제 다 양유는 음으로 다 바꾸면 위에는 이제 그 땅을 상징하는
공개가 됩니다. 공개. 그 다음에 또 양, 그 다음에 음이 되니까 바람 손괴.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위에는 지풍성계가 됩니다. 지풍성. 그러니까 천례무망의 배합계는 바로 이제 지풍성계가 되고 내천대장계의 배합계는 이제 풍지관계가 되고 이렇게 일대일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서 양요와 음의 비율이 3대3인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4대2 또는 2대 4인 게는 이제 총 이제 30개 해보면 30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개. 그 다음에 주역 64개 중에서 이제 양요와 음의 비율이 3대3인 게는 총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부와 하부의 소승계가 이렇게 대학계로 짝을 이루어진 이제 지천태. 예를 들어서 지천태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땅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공계, 아래에는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이제 금계, 이렇게 이게 이제 지천태계인데 이 지천태계의 이제 배합계는 이제 천지비계가 되겠죠. 천지비계. 그 다음에 수화기재계의 이제 배합계는 하수미제. 택산항계의 뭐 택산항과 산택수 이렇게. 그 다음에 풍내익, 내포항 등의 8개의 괴를 완전 짝계로 명명합니다. 이제 이러한 괴에서의 효는 이제 모두가 정응하는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모두가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괴를 완전 짝계로 합니다. 그리고 완전 짝계는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가 서로 응하는 짝이면서 전체계의 주인공 역할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승계에서도 주인공을 도와서 조연 역할을 하던 나머지 두 개의 효도 상부와 하부가 서로 응하는 짝을 가짐으로 전체계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제 음양의 비율이 3대3인 이 완전 짝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효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완전 짝계는 대승계 6개의 효가 모두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짝계 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2개, 8개가 이제 이렇게 완전 짝계고 12개의 개는 이제 자기의 짝을 가지던 경우가 이제 전부가 완전 자기의 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자기의 짝을 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12개의 개. 완전 짝계 외에 해당하는 내하풍, 풍수환, 수택절, 택수공, 수풍정, 한해서, 산하비, 화산녀, 풍산점, 내택기매, 그 다음에 택내수, 산풍고 등의 12개의 개를 불완전 짝계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짝계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 상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상부의 주인공효가 양효라면 하부의 주인공효는 그 반대로 음효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계를 살펴보면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가 서로 응하는 짝이 없고 반면에 소승계의 주인공을 도와서 조연 역할을 하던 나머지 두 개의 효 중에서 하나가 상부와 하부의 서로 응하는 짝의 자기의 짝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하풍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하풍. 내면 위에가 이제 진계, 내하풍계 같은 경우는 위에가 진계.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불을 상징하는 리계. 리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하풍. 내하풍계인데, 이제 제일 먼저 초구와 그 다음에 구사는 같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짝이 아닙니다. 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기와 그 다음에 유고도 같은 음이기 때문에 지금 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위에 이제 구상과 그 다음에 상구는 이제
같은 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응하는 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상과 상구는 정응하는 짝이다. 그러니까 정응하는 짝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상은 이제 짝을 못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러한 개가 이제 12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짝계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상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음요 또는 양요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음요 또는 양요가 완전짝계의 경우와는 다르게 서로 응하는 자기의 짝이 아니고 게다가 자기의 짝을 얻지 못하여 만나서 서로 해프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상부와 하부의 소승계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조연 역할을 하던 효 중에서 음요 또는 양요가 상하로 응하는 짝을 갖지만 완전 짝계의 경우와는 다르게 주변의 간섭이 너무 심하여 자기의 짝과 만나서 해프를 풀지 못하고 있는 기구한 사연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 계의 효가 모두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여 해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경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예. 그러니까 뇌하풍계에 있어서 보면, 뇌하풍계에서 보면, 어, 자기의 짝을 가지는 것은 이 구삼과 그다음에 상육이 이제 자기의 짝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효들은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제 소송계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 뇌아풍계에서 이제 위에 그 우레를 상징하는 이 징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사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구사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리계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요 유기의 음이 이제 희수성 오성일체에 따라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 효들이 이제 보면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들이. 예.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이제 산천인의 이제 어, 주 주역 열쇠를 이제 보면 주역 열쇠에서 아주 이제 이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역 유수사계 중에서 양의와 음의 비율이 6대 0 또는 0대 6인 계는 두 개가 있는데 중천근계와 중지공계가 이에 해당하며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정행할 필요 없이 대승계의 6개 효가 모두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6대 0 또는 0대 0계는 이제 두 개니까 이제 이상과 같이 희수성 우선 법칙은 주역 64개에 적용되며 희수성을 갖는 양유 또는 음유가 그 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그 계의 특성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이제 주역 대승계는 총 12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역 유수사기에서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5대1인 게는 천풍구, 그 다음에 천화동인, 천택리, 풍천서축, 하천대유, 택천계 등의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양유들 중에서 이제 홍일점처럼 희수성을 가지는 음유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보자면 제자에 해당하는 희수성을 갖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개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축적하는 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역 64개 중에서 양유와 음의 비율이 1대5인 개는 지뢰복, 지수사, 지상겸, 내지혜, 수지비, 산지박 등의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이제 이 음유들 중에서 청일점처럼 희수성을 가지는 양유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양육은 스승과 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스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갖는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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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음양의 비율이 1대5 또는 5대1인 이제 주요 대승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는 어, 이제 지뢰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본 강의에 대한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산천인이 더보기란에 이렇게 주역 행복 처세술 종이책과 그리고 전자책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